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셔터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꼭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강의할 때 중간중간에 자주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카메라의 구조, 뭐 기계적인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꼭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기능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셔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그 종류별 특징은 어떤지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셔터의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간단하게 이 셔터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나오는 여기 타이틀에도 있지만 포컬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대부분이 다 포컬 프레임 셔터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렌즈 셔터는 이 필름 카메라에서 중형 포맷이나 대형 포맷에 사용하는 렌즈에는, 카메라에는 대부분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포컬 프레임 셔터라는 건 셔터막이 열렸다 닫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셔터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셔터막도 커져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소형 카메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필름 사이즈 포맷으로 얘기하면 소형 사이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형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소형 카메라는 대부분 거의 100%는 아니죠. 아무튼 포컬 프레임 셔터를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형 포맷부터 대형 포맷으로 넘어갈수록 다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DSLR,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이런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포컬 프레임 셔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포컬 프레임 셔터만 알고 있어도 뭐 크게 큰 지장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이 디지털 카메라만 쓰고 다른 카메라는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떤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장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60 넘게 살아오면서 항상 느꼈던, 살면서 지금 현재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이건 죽어도 안 해, 절대 안 해, 이런 건 없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잘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좋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필름 사진의 새로운 맛을 보시고 또 필름 사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포맷을 좀 크게 해서 중형 카메라 정도, 미디움 포맷이라든가 좀 더 과하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포맷으로 또 이 카메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렌즈 셔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셔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필요 없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기계적인 구조나 특징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포컬 프레임 셔터는 지금도 보이시듯이 이렇게 막이 돼 있어요. 과거의 필름 카메라, 기계식 카메라, 지금도 또 아직도가 아니라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게 레트로 영향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들 보면 상당히 오래된 모델들도 있고요. 그런 기계식 카메라에서 오래된 모델들의 포컬 프레임 셔터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좌우주행식이에요. 좌우주행식.
지금 여기 샘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건 지금 상하 주행식이고 이 셔터막이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좌우 주행식은 천이 두 장이 돼 있어서 저 선막 천이 열리고 그 다음에 후막 천이 닫히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 스피드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죠. 1000분의 1초, 뭐 빨라야 2000분의 1초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8000분의 1초가 최고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우 주행식도 있고 상하 주행식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포칼 프레임 셔터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칼 프레임 셔터는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겠지만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이 철판으로 얇은 걸로 뭐 재질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이게 부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펴졌다가 접히는 거,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접혔다가 펴지고 접혔다 펴지고 하는 형태로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 개방된 상태에서의 그 모습이고, 요건 닫혀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포컬 프레임 셔터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하 주행식이고 하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대부분 또 기계식 셔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계식 셔터하고 전자식 셔터인데, 그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기계식 셔터하고 전자식 셔터가 있었어요. 그때도 기계식 카메라는 뭡니까? 셔터를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셔터를 감아줘서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고, 전자식 셔터는 배터리의 힘에 의해서 셔터막이 열렸다 닫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는 전자식 셔터를 많이 사용을 했고, 기계식 카메라에는 기계식 당연히 셔터 방식을 채택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 전자식 셔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셔터막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전기 신호를 사용해서 포컬 프레임 셔터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이 구조에 대한 거라든가 특징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필름 카메라의 전자식 셔터하고는 디지털 카메라의 전자식 셔터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전자식 셔터라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런 구조 상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고,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포컬 프레임 셔터고, 포컬 프레임 셔터는 특히 전자식 포컬 프레임 셔터 방식은 훨씬 더 셔터 스피드가 빨리 그 고속 셔터를 낼 수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셔터 스피드잖아요. 지금 이거 후지 카메라에 있는 셔터 스피드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4000분의 1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정도 형태의 카메라 바디들은 400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뭐 비싼 그런 뭐 고급 사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은 한 8000분의 1초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최고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빠른 셔터 스피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자 셔터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법을 보게 되면 뭐 기계식 셔터, 전자식 셔터 뭐 플러스 해갖고 두 개를 혼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라든가 이 셔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메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자식 셔터는 기계식 셔터보다 제가 알기로는 셔터 스피드가 좀 더 하이 스피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쪽에는 약간 좀 많이 모자라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셔터 스피드가 이런 형태로 채택이 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4000분의 1초.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속 셔터가 1초로 끝나요. 그리고 근데 일반적인 다른 카메라들은 뭡니까? 30초까지 있잖아요. 30초까지. 근데 이 후지는 1초까지 돼 있고, 그 1초 이하에서 30초까지의 그 좀 더 긴 노출, 그 장 노출 같은 경우 T셔터에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셔터 스피드고 4000분의 1초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이 스피드고, 요즘 8000분의 1초까지 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렌즈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 셔터.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계적인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둔감하거든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렌즈 셔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원서를 보게 되면 리프 셔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리프 셔터라는 말 잘 쓰질 않아요. 근데 그 뭐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셔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리프 셔터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자주 올려놓는데 리프 셔터하고 렌즈 셔터가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분해서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렌즈 셔터라는 말로 거의 통일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렌즈 셔터는 렌즈 뭉치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포컬 프레임 셔터는 이미지 센서 앞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필름으로 얘기하면 필름면 앞에 셔터가 돼 있어서 그게 열리면 필름에 빛이 들어가고 이미지 센서에 빛이 들어가는 건데, 렌즈 셔터는 렌즈 뭉치 안에 셔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요. 이런 얇은 그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하고 틀리죠. 그래서 요게 중앙으로, 그러니까 원형으로 열렸다 닫히는 그런 구조 형태로 돼 있는 그런 게 렌즈 셔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는 카메라들은 우리가 그 DSLR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고, 필름 카메라에서도 SLR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사식이라고 해서 렌즈하고 필름 사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미러, 반사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펜탑 프리즘을 통해 상의 그 정립 정상을 볼 수 있게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채택되고 있는 게 포컬 프레임 셔터인데요. 렌즈 셔터는 반사경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셔터의 음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반사경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컬 프레임 셔터에 철커덕 하는 게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보다 이 반사경이 올라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셔터음에 가까운 건데, 이 렌즈 셔터는 반사경이 없는 우리가 RFC 카메라라고 해서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카메라 종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에는 렌즈 셔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형이나 대형 폼에서도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셔터음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반사경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는 과거에는 보도 사진이라든가 이런 스냅 위주의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이 많이 선호했던, 왜냐하면 셔터음이 작기 때문에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캔디드 포토라고 해서 그 몰래 찍는 사진 같은 경우가 자연스러운 스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셔터 속도가 소리가 작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 기계식 렌즈 셔터의 단점은 뭐냐면 최고 하이 스피드가 500분의 1초까지 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원형으로 열렸다 닫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빨리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렌즈 셔터가 가지고 있는, 기계식 렌즈 셔터가 갖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렌즈 셔터 방식이 전자식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셔터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기계식 렌즈 셔터에서는 최고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가 가장 하이 스피드다라는 게 요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셔터 스피드를 낼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500분의 1초 가지고도 못 찍을 사진은 없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삼각대를 필히 사용해줘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고감대 필름을 써야 된다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렌즈 셔터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이 렌즈 셔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렌즈 셔터의 모습이죠. 요건 이제 닫혀 있는 거고 요건 열려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지금 대형 카메라의 렌즈인데요. 앞
앞에 렌즈하고 뒤 렌즈를 제가 빼갖고 촬영한 건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렌즈 셔터고, 렌즈 셔터는 이렇게 원형으로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후레쉬 동조 촬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후레쉬가 최고로 세게 나가는, 터지는 순간에 셔터막이 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셔터막이 완전히 열렸을 때 후레쉬가 최대 강량으로 터져서 촬영하는 거 우리가 후레쉬 동조 촬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컬 프레임 셔터에서는 그런 동조 촬영 셔터 스피드가 한계가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앞에 자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지금 후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80분의 1초의 X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게 후레쉬 동조 촬영의 셔터 스피드예요. 요 이상으로 놓게 되면 셔터 스피드를, 셔터가 열렸다 일부분 닫히는 순간에 후레쉬가 터져서 화면의 일부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한 2000분의 1초 정도는 화면이 전체적으로 막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셔터막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후레쉬가 터져서 전혀 촬영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80분의 1초 이하에서는 셔터 스피드, 어떤 셔터 스피드지 간에 후레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칼 프레임 셔터에서 이렇게 동조 타임이 정해져 있고,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180분의 1초지만 이것도 카메라마다 좀 틀려요. 250분의 1초가 있는 것도 있고, 뭐 그 이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후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이 캐논 같은 경우, 제가 주로 주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레쉬를 설정을 했을 때 동조 타임, 후레쉬를 세팅을 하고 셔터 스피드를 이 동조 타임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거기서 라그기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 동조 타임 이상으로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게 이 자체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레쉬를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잘못 설정해 갖고 촬영이 망치는,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능이 없는 카메라에서는 동조 타임, 자기 카메라의 동조 타임을 알고 후레쉬 사용할 때는 그 동조 타임 이하로 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당연히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동조 타임 이하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렌즈 셔터는 렌즈의 그 셔터 방식이 중앙에서 주변으로 열렸다 이렇게 닫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빛은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으로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셔터 스피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렌즈 셔터에서는 어느 셔터 스피드나 그 후레쉬 동조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렌즈 셔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하이 스피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샘플 사진에 그래, 지금 중형 카메라, 옛날 클래식 중형 카메라인데요. 최고 셔터 스피드가 지금 500분의 1초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분의 1초.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오래된 카메라였기 때문에 최하 셔터 스피드가 1초예요. 1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렌즈 셔터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 방식은 포칼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 두 가지인데, 그것도 기계식 셔터하고 전자식 셔터 방식이다. 근데 이 필름 카메라에서 전자식 셔터하고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전자식 셔터는 틀린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앞부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렌즈 셔터는 일반적으로 중형 포맷 이상, 그 다음에 소형 카메라에서는 이란 반사식이 나오기 전부터 사용되던 RFC 거리계 연도식 카메라에 채택되고 있던 기계식 셔터 방식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렌즈 셔터가 전자식,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채택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채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 전자식 디지털 카메라는 그 포칼 프레임 셔터 형태로 돼 있다라는 점. 요런 그 포칼 프레임 셔터는 하이 스피드가 굉장히 강조가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후레쉬를 사용할 때 셔터 타임의 한계를
한계가 있다라는 거하고, 렌즈 셔터는 프레시 사용할 때 한계가 없지만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더 이상 뭐 셔터 방식에 대한 그런 기계적인 특징이나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